첫 출근 날, 이세나를 맞이한 김지훈 팀장의 목소리는 최고급 실크처럼 부드럽고 매혹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 그녀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25의 이세나는 그 미묘한 부조화가 만들어내는 위압감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바짝 긴장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대한민국 광고계를 평정하다시피 한 업계의 드림 컴퍼니로 불리는 아우름 크리에이티브의 눈부시게 빛나는 로비 한가운데서 그녀의 심장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벅찬 기대와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에게 특별하다는 수식어는 결코 순수한 칭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긋고 그녀를 우리가 아닌 그들로 분류하는 무거운 꼬리표와도 같았다. 태어날 때부터 피부색과 머리카락의 질감으로 구분지어져야 했던, 감내해야 했던 숙명적인 다름이었다. 사무실 내부는 마치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잡지의 한 페이지를 그대로 오려 붙인 듯 세련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가득 차 있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전면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펼쳐졌고 최첨단 설비를 갖춘 넓고 쾌적한 사무공간에는 저마다의 개성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듯한 동료들의 트렌디한 옷차림과 활기찬 분위기가 넘실거렸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과 자유로움의 이면에는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 숨겨진 날카로운 암초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치열한 경쟁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견고한 위계 질서, 그리고 미묘하고도 복잡한 신경전이 숨막히게 흐르고 있었다. 세나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깨끗한 파티션 안쪽, 아직은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낯선 책상에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부분 비슷한 머리색과 피부톤, 그리고 유사한 스타일의 옷차림을 한 사람들 속에서 그녀의 풍성하고 윤기나는 검은 곱슬머리와 건강하게 빛나는 캐러멜색 피부는 마치 잘 정돈된 무채색의 정원 속에 홀로 피어난 한 송이의 강렬한 열대꽃처럼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그 이질감은 때로는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했고 때로는 불편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리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은밀한 적대감으로 변질되어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녀에게 날아와 꽂혔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 땀을 막을 수는 없었다. 김지훈 팀장은 회사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연소 전무의 외조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그는 겉으로는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며 부하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격려하는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세나에게는 첫날부터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극히 교묘한 방식으로 차별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이세나 씨는 아무래도 한국적인 증이나 한 같은 말로 쉽게 설명하기 힘든 복합적이고 미묘한 감성을 디자인에 녹여내는 건 좀 어렵겠지? 너무 뭐랄까 이국적이고 직설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말이야. 우리 주요 클라이언트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분들은 좀 더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그런 동양적인 미학을 선호하시거든. 그의 말에는 언제나 꿀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비수처럼 날카롭고 잔인한 가시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는 세나의 배경과 외모, 그리고 그녀가 가진 문화적 차이를 끊임없이 언급하며 그녀를 이방인으로, 아웃사이더로 규정하려 했고 그것이 마치 그녀의 능력 부족이나 조직 부적응을 의미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몰아가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 세나는 묵묵히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의 실력과 가치를 증명하려 했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밀린 업무를 처리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해외의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한국 시장의 특수성과 소비자들의 심리를 깊이 있게 연구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 철학을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대학 시절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뛰어났고 입사 후에도 그녀가 내놓는 아이디어들은 언제나 신선하고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지훈은 번번이 그녀의 뜨거운 열정과 피나는 노력을 싸늘하게 짓밟고 평가절하했다.
그녀가 밤새워 준비한 시안들은 너무 튀어서 다른 팀원들과의 조화가 깨진다. 지나치게 대중성이 없어서 보수적인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서툴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식의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그리고 때로는 모순적인 이유들로 반려되기 일쑤였다.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나 핵심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배제시켜 소외감을 느끼게 했고 팀 전체 회식 자리에서는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 인간 취급을 하거나 술에 취한 척하며 그녀의 외모나 말투, 심지어 가족 관계에 대해 무례하고 저급한 농담을 던져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다. 그의 괴롭힘은 집요하고 악랄했으며 그 목적은 명확해 보였다. 바로 이세나를 스스로 지쳐나가 떨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길들여 자신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 동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김지훈의 막강한 권력과 배경에 적극적으로 빌붙어 그의 온갖 악행에 동조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적인 부류였다. 그들은 김지훈 앞에서 세나를 험담하거나 그녀의 실수를 과장하여 보고했고 때로는 김지훈의 지시를 받아 세나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공작을 펼치기도 했다. 두 번째는 김지훈의 부당함과 비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와 평판을 위해 철저하게 침묵하고 방관하며 애써 외면하는 다수의 부류였다. 그들은 혹시라도 김지훈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했고 세나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것이 자신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리화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수직적인 위계 질서와 경직된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격언은 그들에게 불변의 진리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극소수지만 세나의 처지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뒤에서 소극적인 위로나 격려를 건네는 부류였다. 그들은 세나에게 몰래 간식을 건네거나 익명의 쪽지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결코 김지훈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나의 편을 들어주지는 못했다. 어쩌면 그들 역시 김지훈의 교묘하고 집요한 가스라이팅에 오랜 시간 노출된 결과 세나가 정말로 능력이 부족하거나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 문제아라고 자신도 모르게 세뇌당했을지도 몰랐다. 혹은 세나가 가진 명백한 다름 앞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불편함과 경계심 그리고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세나는 매일매일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과 지독한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과거 학창 시절 단지 피부색과 곱슬머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깜둥이, 잡종, 아프리카에서 온 외계인이라 놀림받고 따돌림당했던 끔찍한 기억들이 밤마다 생생한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녀의 여린 영혼을 핥히고 괴롭혔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혼자여야만 할까? 왜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알 수 없는 편견과 이유 없는 증오와 싸워야만 하는 걸까? 깊은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작업실에 홀로 남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그림자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 짓는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녀의 낡은 책상 한켠에 놓인 작은 나무 코끼리 조각상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말없이 그녀의 깊은 슬픔과 뜨거운 분노를 멀치하 지켜보고 있었다.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마을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사랑을 결코 잃지 마라. 나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딸아라며 손수 정성껏 깎아 보내주신 그녀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한 부적이자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인 지주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향후 아우름 크리에이티브의 10년, 아니 100년의 미래 비전을 전 세계에 제시할 야심찬 초대형 프로젝트 K컬처 융합 AI 기반 하이퍼리얼리티 글로벌 인터랙티브 플랫폼 디자인 경쟁 프레젠테이션 공지되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그야말로 전사적인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는 실패란 있을 수 없는 지상 최대의 프로젝트였다. 당연하게도 회사 내에서 가장 막강한 라인과 배경을 자랑하는 김지훈 팀이 이 중차대한 프로젝트의 총괄 지휘를 맡게 되었고 세나 역시 좋든 싫든 팀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이 어쩌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과 함께
어쩌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숨겨진 잠재력을 마침내 세상에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줄기 희미하고도 가냘픈 기대감이 그녀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 속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세나는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영혼까지도 걸었다.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까지 줄여가며 미친 듯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구체화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민화와 수묵화, 그리고 단청 문양과 한글의 조형미에서 깊은 영감을 얻어 이를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초현실적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AR 기술, 그리고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티브 디자인에 완벽하게 접목시키는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플랫폼 컨셉과 핵심 비주얼 아이디어를 밤샘 작업 끝에 스케치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 시안이나 기획안을 넘어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따뜻한 감성과 디지털적인 차가운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공존하며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경험과 깊은 영감을 선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인류 보편적인 플랫폼에 대한 그녀의 깊고 넓은 통찰과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염원이 고스란히 담긴 위대한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었다. 마침내 떨리는 마음으로 김지훈에게 정성껏 준비한 스케치와 상세한 기획안을 내밀었을 때 그의 반응은 세나의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릴 만큼 싸늘하고 냉담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벌레 보듯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한참 동안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특유의 비웃음을 입가에 가득 머금고 말했다. 이세나 씨, 아이디어 자체는 나름 참신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말이야, 이건 너무 뭐랄까 비현실적이고 유치하다고 할까? 이런 복잡하고 철학적인 컨셉을 과연 돈 많은 우리 클라이언트들이나 머릿속이 텅 빈 글로벌 Z세대가 단 1%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기술적으로 구현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억지로 구현한다고 해도 예산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의 10배는 넘게 들겠어. 그리고 이런 난해하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과연 누가 좋아하겠냐고. 우리 회사는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야, 이세나 씨. 좀 더 대중적이고 상업적이고 안전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돈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고민해서 가져와. 알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세나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그녀의 인격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나 공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지독한 냉소와 잔인한 무시 그리고 깊은 혐오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세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모든 혼과 열정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피나는 노력을 쏟아부은 소중한 결과물이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은 기분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절망감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돌아서려는데 김지훈이 마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 혹은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역겨운 말투로 덧붙였다. 그래도 이세나 씨의 뭐랄까, 아주 독특하고 이국적인 감각은 내가 높이 사지.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큰 그림과 핵심 컨셉은 내가 직접 잡을 테니 세나 씨는 그 컨셉에 맞춰서 세부적인 비주얼 디자인 작업이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젊은 감각이 뛰어나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주 잘 살릴 수 있겠지? 기대하겠네. 그리고 며칠 뒤 팀 전체 회의 시간. 김지훈은 자신이 마치 밤새워 신들린 듯한 영감을 받아 얻어낸 위대한 결과물인 것처럼 이세나의 핵심 아이디어를 거의 그대로, 아니 훨씬 더 조악하고 피상적으로 베껴서 발표했다. 심지어 세나가 밤새 고민하며 스케치에 사용했던 독창적인 색 조합과 파격적인 레이아웃, 그리고 플랫폼의 주요 기능 명칭과 슬로건까지 흡사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최첨단 AI 기술과 결합하여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우름 크리에이티브가 다가올 미래의 글로벌 시장을 완벽하게 제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라고 열변을 토했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임원진과 다른 팀원들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이라도 한 듯
혹은 최면에라도 걸린 듯 일제히 열광적인 박수갈채와 찬사를 보냈다. 세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거꾸로 솟는 듯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간신히 용기를 내어 무슨 말이라도 하기도 전에 김지훈은 이미 승리감과 우월감에 완전히 도취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로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세나 씨, 정말 수고 많았어. 자네 덕분에 내가 아주 결정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었네. 이제부터 이 위대한 컨셉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모든 세부 작업은 전적으로 이세나 씨에게 맡길 테니 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군. 명심하게, 이건 우리 팀 전체의 성공과 명예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소한 불만 같은 건 잠시 접어두고 오직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임해야 할 걸세. 알겠나? 그의 나지막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협박과 경고, 그리고 잔인한 조롱의 기운이 섬뜩하게 뒤섞여 있었다. 다른 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그녀의 시선을 피하거나 애써 딴청을 부렸다. 어떤 이는 세나의 처지에 대해 일말의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절대 권력자 김지훈의 심기를 거스를 용기는 내지 못했다. 어떤 이는 오히려 세나의 불행을 고소해하거나 그녀의 독특한 재능을 은근히 질투하고 무시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마치 현대적인 감옥처럼 느껴지는 세련되고 화려한 사무실 안에서 이세나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혼자였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녀의 존재와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아이디어는 철저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이세나는 텅 빈 사무실 한 구석에 홀로 남아 소리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처절한 무력함과 세상의 지독한 부조리함에 대한 깊고 깊은 절망감이 마치 검고 차가운 그림자처럼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때 누군가 아주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떨리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팀의 동료 디자이너 박선영이었다. 평소 말수가 극도로 적고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그래서 세나 역시 그동안 별다른 대화나 교류가 거의 없었던 그녀였다. 박선영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허브티 한 잔과 자신이 아끼는 작은 유기농 초콜릿바 하나를 세나의 어지러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는 모기처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진심을 담아 뜨겁게 속삭였다. 세나 씨, 오늘 팀장님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발표한 거, 그거 전부 명백히 세나 씨 아이디어 맞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팀 사람들 대부분, 아니 어쩌면 회사 사람들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들 김 팀장님의 막강한 권력과 더러운 성질이 무서워서 혹은 괜히 나섰다가 자신에게 불이익이라도 돌아올까봐 애써 모른 척하고 침묵하는 것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세나 씨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디자이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한 디자이너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박선영의 꾸밈없고 진솔하며 용기 있는 위로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이세나에게 마치 한 줄기 가느다란 빛처럼 혹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예상치 못한 큰 힘과 따뜻한 용기를 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억울한 아픔과 소중한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안과 감동이 되었다. 그날부터 이세나는 김지훈의 날카로운 감시와 교묘한 통제를 피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홀로 남아 원래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며 완벽하게 다듬는 비밀 작업을 시작했다. 박선영은 때로는 야근하는 세나에게 따뜻한 도시락이나 간식을 가져다주며 그녀를 묵묵히 격려했고, 때로는 김지훈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세나의 작업물을 함께 보며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날카롭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기도 했다. 그녀는 또한 세나에게 과거 김지훈 밑에서 일하다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성과를 빼앗기거나 그의 치명적인 실수나 비리를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쫓겨나듯이 퇴사해야만 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심스럽게 귀팅해주며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파렴치하며 위험한 인간인지
끊임없이 경고하고 각성시켜 주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헌신적인 지지와 도움은 세나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크고 강력한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세나는 김지훈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수립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과 세부 실행 계획에서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오류들을 무더기로 발견하게 되었다. 그가 세나의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아이디어를 그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어설프고 조잡하게 도용하면서 프로젝트의 핵심 타겟으로 설정된 글로벌 Z세대의 최신 문화 트렌드와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구시대적이고 편협하며 심지어 특정 문화권이나 인종, 성별에 대해서는 심각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디자인 요소와 차별적인 메시지들을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구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만약 억지로 구현한다고 해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한 추가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한 비현실적인 기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해외의 유명 아티스트나 디자이너의 기존 작품들을 명백히 표절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부분까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이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PT는 단순한 실패를 넘어 아우름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의 대외적인 신뢰도와 명예를 한순간에 실추시키고 어쩌면 국제적인 소송과 분쟁에 휘말려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하고도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이세나는 다시 한번 깊고 어두운 고민과 격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이 끔찍하고도 위험천만한 사실들을 지금 당장 김지훈에게 정식으로 보고한다고 해도 그가 자신의 중대한 과오와 무능함을 순순히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수정할 리 만무했다. 오히려 또다시 자신을 윽박지르거나 교묘한 말솜씨와 권모술수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순진한 이세나를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리고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김지훈의 치밀하고도 악랄한 계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하도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이대로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프로젝트의 파국적인 실패는 물론이고 어쩌면 자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더러 공범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이 담긴 소중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지고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이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고민하던 이세나는 마침내 비장하고도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하며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실력과 진실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녀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더 굳은 표정으로 박선영에게 자신의 마지막 결심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털어놓았다. 박선영은 처음에는 세나의 안전과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극구 만류하려 했지만 세나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그녀의 깊은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하고도 성스러운 결의를 확인하고는 이내 그녀의 용기 있고 정의로운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 그녀를 돕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마치 한 편의 긴박하고도 위험천만한 첩보 영화의 주인공들이라도 된 것처럼 밤낮 없이 김지훈과 그 일당들의 날카로운 감시와 방해를 피해가며 그의 온갖 비리 세나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구체적인 과정과 증거물, 중요한 회의록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정황, 해외 작품을 표절한 명백한 증거 자료 등과 프로젝트의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하고도 결정적인 자료들을 비밀리에 그리고 극도로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박선영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과거 김지훈 밑에서 일하다가 그에게 배신당하거나 억울하게 희생되어 회사를 떠나야만 했던 다른 피해자들을 수소문하여 그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언들을 어렵게 확보했고, 이세나는 자신이 초기에 구상했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우수성과 실현 가능성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하고도 방대한 보고서와 함께 현재 발견된 모든 심각한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기적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창의적인 대안 기획안을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했다. 이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이세나는 과거의 소극적이고 나약하며 상처받기 쉬웠던 여린 소녀의 모습에서 벗어나 놀랍도록 강인하고 치밀하며 용기 있고 지혜로운 한 사람의 위대한 전사이자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녀의 깊고 아름다운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감 혹은 슬픔과 분노가 아닌 차분하고 냉철하며 강렬한 확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뜨겁고도 성스러운 결의로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운명의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 당일이 밝았다. 아우름 크리에이티브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주요 임원들과 핵심 부서장들,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막대한 투자금을 결정할 국내외 유수의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PT가 열릴 대형 컨퍼런스 홀을 가득 메웠다. 컨퍼런스 홀 안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처럼 극도로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지훈은 마치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라도 된 것처럼, 혹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개선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값비싼 이탈리아제 명품 수트를 한껏 차려입고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세나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하지만 여러 치명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함과 오류로 가득 찬 결과물을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해낸 위대한 작품인 것처럼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말솜씨와 과장된 제스처로 포장하며 발표를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한 톤 높았으며 그의 제스처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과장되고 부자연스러웠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깊은 불안감과 초조함을 감추려는 듯한 필사적이고 처절한 몸짓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허황되고 기만적이며 위선적인 발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발표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으로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던 한 백발의 해외 투자자가 마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혹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번쩍 들고 그의 발표를 중단시킨 후 송곳처럼 날카롭고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김 팀장님의 열정적인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가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시하신 디자인 컨셉과 주요 타겟 고객층에 대한 분석이 저희가 사전에 전달받았던 자료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Z세대의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오히려 특정 문화권이나 인종,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는 심각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편협하고 위험천만하며 시대착오적인 이미지와 메시지들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검토와 객관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로 제시하신 AI 기반 하이퍼 리얼리티 엔진은 현재 미국과 유럽의 경쟁사에서 동시에 유사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여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이 거대한 프로젝트 전체가 한순간에 좌초될 수도 있는 이 치명적이고도 명백한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은 과연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천문학적인 예산 규모에 비해 시장 성공 가능성을 예측한 데이터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 신뢰성 또한 매우 낮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고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외 투자자의 냉철하고도 논리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지적들은
정확히 이세나가 이미 오래전에 보고서를 통해 수차례나 간곡하게 경고했던 바로 그 내용들이었다. 김지훈의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오만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당혹감과 쇼츠감, 그리고 극심한 공포로 처참하게 일그러졌고 그의 잘생긴 이마에선 굵은 식은땀이 마치 비 오듯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제대로 된 답변은커녕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세부적 검토가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성과 핵심 가치는 결코라며 당황한 기색으로 심하게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했다. 그의 초라하고 무능하며 한심한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고도 처절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궁지에 몰린 김지훈은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잃고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세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치 모든 불행의 원흉이자 희생양을 찾았다는 듯이 다급하고도 절박하며 증오에 가득 찬 목소리로 날카롭게 외쳤다. 사실 이 부분의 세부 기획과 자료조사, 그리고 기술 검토와 해외 시장 분석은 전적으로 저희 팀의 이세나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담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또 본인이 가진 그 아주 독특하고 이해하기 힘든 외국 문화에 대한 그릇된 이해도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 다소 실험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다가 이런 미흡하고도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다수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팀의 리더이자 총괄 책임자로서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세나 씨,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비겁하고 파렴치하며 악랄하고도 치졸한 책임 전가이자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순식간에 이세나에게 집중되었다. 어떤 이는 안타깝다는 듯한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를 관람하는 듯한 역겨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흉을 마침내 찾았다는 듯한 깊은 경멸과 차가운 비난의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김지훈은 속으로 비열하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 이세나. 내까지 더러운 검둥이 혼혈 계집애가 감히 뭘 어쩔 수 있겠어. 결국 이 모든 끔찍한 책임은 내가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하는 거야. 감히 이 김지훈님에게 밉보이고 덤빈 대가를 아주 톡톡히 그리고 처절하게 치르게 될 거라고. 순간 거대한 컨퍼런스 홀 안은 마치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불길하고도 무거운 침묵이었다. 하지만 이세나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하고 소극적이며 상처받기 쉽고 눈물 많던 여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았던 고통과 절망적인 시련을 통해, 그리고 박선영의 니서스 볼트하고 헌신적인 지지와 자신의 뼈를 깎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미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인하고 지혜로우며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위대한 전사이자 진정한 리더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을 애써 억누르며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침착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단호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깊고 아름다운 눈빛은 마치 아프리카의 광활한 밤하늘을 가득 채운 수억만 개의 별들처럼 깊고 영롱하며 강렬하고도 성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 김지훈 팀장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중에는 명백히 그리고 심각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추악한 거짓과 더러운 위선을 남김없이 밝히고 오직 명명백한 진실만을 모든 분들 앞에서 명확히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이세나의 목소리는 결코 크거나 격앙되지 않았지만 컨퍼런스 홀 전체를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관통할 만큼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힘과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침착하게 연결했고 곧이어 단상 뒤편의 거대한 대형 스크린에는
김지훈의 아이디어 도용 과정과 파렴치한 표절 증거들, 그가 이세나의 문제점 지적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명백한 정황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오류들을 조목조목 날카롭게 분석한 객관적이고도 방대한 자료들이 마치 한편의 충격적인 고발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생생하고도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세나가 지난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한 기존의 모든 심각한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기적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창의적이며 실현 가능한 혁신적인 대안 기획안이 장엄하게 제시되었다. 이세나는 단 한순간도 떨거나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차분하고 냉철하게,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하고도 논리적인 어조로 자신의 발표를 당당하게 이어갔다. 그녀는 김지훈의 비열하고도 치졸한 모든 거짓 주장들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통해 조목조목 완벽하게 반박하며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능력,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향한 순수하고도 뜨거운 열정과 진정성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남김없이 그리고 설득력 있게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발표에는 김지훈의 파렴치하고도 추악한 만행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증오, 혹은 개인적인 감정의 호소는 단 한마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냉철한 데이터,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회사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 디자이너로서의 순수하고도 고결한 열정과 무거운 책임감만이 가슴 뭉클하게 담겨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날카롭고 살벌한 비난이나 격앙되고 저주에 찬 분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도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진짜 실력자이고 능력 있는 리더이며 누가 무능하고 부패한 사기꾼인지, 누가 진정으로 회사의 발전과 프로젝트의 성공을 밤낮 없이 고민했고 누가 자신의 더러운 안위와 추악한 탐욕만을 비열하게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고도 처절하며 부끄럽게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세나의 용기 있고 감동적이며 동시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컨퍼런스 홀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리고 너무나도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해외 투자자들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들의 표정은 처음에 냉담함과 깊은 의구심,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당혹감에서 점차 경악과 놀라움, 그리고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깊고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빠르게 바뀌어갔다. 박선영은 두 손을 가슴에 뜨겁게 꼭 모아진 채 하염없이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이세나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김지훈의 편에 서서 이세나를 괴롭히거나 방관했던 다른 팀원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깊은 부끄러움과 참을 수 없는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괴로워했다. 김지훈은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것을 넘어 거의 파랗게 변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망연자실하고도 공허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이세나를 번갈아 멍하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그토록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며 잔인했던 모습은 마치 한여름밤의 짧고도 허무한 꿈처럼 온데간데 없이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 있었다. 이세나의 역사적인 발표가 모두 끝나자 장내에서는 잠시 동안의 무겁고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혹은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뜨거운 환호성이 컨퍼런스 홀 전체를 뒤흔들듯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이세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와 불굴의 의지,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뛰어난 실력과 불의에 결코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진정성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진심 어린 경탄과 뜨겁고도 영원한 찬사였다. 아까 그 백발의 해외 투자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흥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세나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뜨겁게 잡고 거의 울먹이는 듯한 감격의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스리, 아니, 이제부터는 이세나 팀장님, 아니 이세나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단언컨대 제 평생 이렇게까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감동적이며 동시에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깊고 넓은 통찰력과 불가능을 모르는 불굴의 열정,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끔찍한 위기를 오히려 눈부시고 찬란한 기회로 단숨에 바꾸어 버리는 그 경이롭고도 신적인 능력에 진심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그 위대하고도 혁신적인 기획안에 전폭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투자하기로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우름 크리에이티브와의 모든 글로벌 프로젝트는 반드시 이세나 이사님과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간곡한 부탁이자 강력한 요구입니다. 대표이사 역시 좀처럼 흥분과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이세나에게 다가 그녀의 어깨를 자랑스럽고도 미안한 표정으로 뜨겁게 두드리며 말했다. 이세나 씨, 아니 이제부터는 이세나 본부장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정말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위대하고도 소중한 인재를 바로 제 곁에 두고도 전혀 몰라보고 오히려 그 오랜 시간 동안 온갖 부당한 수모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만들다니 정말 면목이 없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뼈저리게 사과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이세나 본부장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세나 본부장이 자신의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과 권한을 아낌없이 그리고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을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 앞에서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너무나도 극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김지훈은 PT가 끝나자마자 대표이사실로 불려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호된 질책과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했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와 권한이 즉시 박탈된 채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의 아이디어 도용, 심각한 표절,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직권남용, 그리고 회사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회복 불가능한 이미지 실추를 끼칠 뻔했던 심각하고도 명백한 무능함 등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와 추악하고도 파렴치한 만행들이 낱낱이 그리고 남김없이 밝혀졌고 그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불명예스럽고도 처참하게 해고당했다. 그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고 평생을 의지했던 최저무인 외삼촌조차 싸늘하고도 냉정하게 그를 외면했다.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희대의 사기꾼과 폐륜적인 낙하산의 대명사로 영원히 낙인 찍혔고 그는 다시는 그토록 사랑했던 디자인 업계에 두 번 다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광적으로 집착했던 부와 명예 그리고 헛된 권력은 한낱 짧고도 허무한 신기루처럼 그의 눈앞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반면 이세나는 하루아침에 아우름 크리에이티브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해낸 위대한 영웅이자 K 콘텐츠의 빛나는 미래를 새롭게 이끌어갈 혁신적이고도 독창적인 글로벌 아이콘으로 전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과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능력은 회사 전체에 신선하고도 강력한 충격과 함께 엄청나고도 성스러운 귀감이 되었고 그녀는 모든 동료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뜨겁고도 영원한 축하를 받았다. 대표이사는 약속대로 그녀에게 회사 역사상 최초로 신설될 글로벌 콘텐츠 전략개발본부의 초대 본부장이라는 파격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직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세나는 자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단 하나의 소중한 친구 박선영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위대한 여정을 겸허하고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몇 달 후 이세나는 신설된 본부를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내외에서 연일 눈부시고도 혁신적인 성과와 뜨거운 찬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사람들의 불편하고도 무례한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스스로를 끝없이 검열하며 괴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특별하고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풍부한 경험을 창의적이고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완벽하게 승화시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던 새롭고도 혁신적이며 감동적인 콘텐츠들을 마치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선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프고도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내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그녀와 같은 소수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잠재력과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하고도 지혜로운 멘토이자
등대와도 같은 역할까지 기꺼이 자처했다. 어느덧 아름답고 찬란한 황금빛 단풍이 온 세상을 황홀하게 물들이던 눈부신 가을 저녁, 이세나는 새롭게 단장된 넓고 쾌적하며 햇살 가득한 본부장실 창가에 조용히 서서 형형색색의 불빛들로 황홀하게 빛나는 거대한 도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평화롭고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깔끔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손수 깎아 선물한 낡고 작은 나무 코끼리 조각상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따뜻하게 지키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박선영이 얼마 전 그녀의 본부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수줍고도 환한 미소와 함께 건넨 작은 다육이 화분이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밝고 싱그러운 초록빛을 아름답게 발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모든 일들이 마치 한 편의 길고도 아름다운 영화처럼, 혹은 짧고도 강렬했던 한여름밤의 꿈결처럼 아련하고도 감미롭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작지만 너무나도 용기 있었던 그 위대한 날갯짓이 마침내 만들어낸 이 기적 같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가만히 생각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용암처럼 뜨겁고도 벅찬 감동과 성스러운 감사를 조용히 느꼈다.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편견과 오해, 그리고 차별과 증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하고도 차가운 벽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절망 속에서 좌절하며 회피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피부색과 풍성한 곱슬머리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의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과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위대한 힘을 굳게 그리고 영원히 믿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다채로운 색깔로 이 세상을 더욱 눈부시고 찬란하게 디자인해 나갈 것이고, 자신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특별한 사람들에게 끝없는 용기와 따뜻한 희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선물하는 영원한 등대와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녀의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코 여기서 슬프게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것은 이제 막 새로운 우주와 무한한 지평을 향해 더욱 힘차고도 눈부시게 나아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욱 눈부시고 찬란하며 성스러운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세상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따뜻하며 고귀하고도 성스러운 미소가 마치 잔잔하고도 깊은 푸른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떠올랐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편견과 증오, 그리고 절망과 어둠을 이겨낸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가진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하며 눈부시게 빛나는 성스러운 미소였다.